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뭐 다른 분들을 위해서 일단 문은 열어놓을 텐데 좀 이따 시끄러우면 닫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뭔가 단톡방을 만들어 놓긴 했는데 뭔가 강연용 방이라는 거 뻘쭘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강연 자료를 공유하긴 했는데 뭔가 감사합니다라고 올리긴 했는데 그냥 강연 자료는 그냥 계속 공유를 할 거고요. 예, 그냥 혹시 다들 바쁘시지만 여유 되시면 한 번 더 보시고 하면 좀 이해가 될 테니까요. 보면 그리고 미리 드린 거는 괜찮으신 분은 카톡 깔려 있으시면은 미리 제가 이걸 페이지 설명하다가 중간에 이제 넘어가 버리면 다시 보기 힘들잖아요. 그럼 자기 각자 노트북에도 PPT 켜놓으시면 PDF로 제가 아마 드렸을 때 PDF 열어두시면 깜빡 제가 지나가더라도 그쪽 페이지 보면 될 테니까요.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구조를 좀 바꿨어요. 보시면은 1강 때랑 내용이 좀 바뀔 건데 좀 걱정했던 거랑 다르게 지금 보면 좀 학생분들도 딱히 없고 보면 진짜 중고등학생분들도 신청할 수가 있는 거라서 그래서 좀 땡겼어요. 그래가지고 저번에 1강 때 2강 한 중간 한 3분의 2 정도 진행을 해서 오늘 3강 내용을 당겨가지고 진행을 하고요. 네, 안녕하세요. 그래가지고 저번에 이제 오브젝트 관련된 부분만 설명한 뒤에는 오늘이 좀 어떻게 보면 가장 게임 만들 때 중요하면서도 재미없는 시간인데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프로그램 수업이라고 하기에는 보시면은 그냥 복잡한 수업은 아니에요. 그냥 앞에는 오브젝트에 관련된 거 얘기 설명을 하고 뒤에는 그냥 게임 메이커로 게임 만들 쓰는 명령 해봤자 한 열 몇 개 정도거든요. 그냥 드로우 텍스트에서 텍스트를 그려라, 드로우 스프라이트에서 스프라이트를 그려라, 사운드를 틀어라, 꺼라. 틀면 끄는 게 있겠죠. 그렇게 해서 열 몇 개만 외우시면 바로 3강부터요. 원래는 클리커가 5강이었잖아요. 그냥 확 땡겼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3강부터 바로 그냥 게임 만드는 게 여러분들도 좋을 것 같고 이론 수업 재미없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3강부터 들어갈 것 같고요. 그래서 3, 4, 5강 해가지고 클리커를 만들 것 같고요. 만약에 진행 속도를 봐가지고 4강까지 했는데 클리커가 끝나면 방치형을 좀 더 땡기거나 해서 좀 더 개발에 좀 도움될 만한 기능 같은 거 있잖아요. 원래 이게 기본반인데 괜찮겠다 싶으시면은 좀 그러니까 너무 심화하지 않으면서도 만드는데 좀 좋은 기능 같은 거 있으면 설명을 하는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게 되게 애매하긴 한데 그냥 아예 그냥 8줄을 7줄을 땡겨서 끝내도 되나 싶은데 그건 안 된다고 해서 좀 아무튼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혹시 그러니까 단톡방 같은데 혹시 의견 같은 거 있으시면은 그에 따라서 좀 조절을 해보도록 하고요. 궁금하신 게 있으면은 제가 바로 아마 답변을 드리기 힘들 테지만 아마 그 공유돼 있으니까 저한테 단톡방에 올리면 좀 이제 좀 부끄럽거나 하신 분들은 따로 긴 말 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메뉴와 기능 저번에 오브젝트 나머지 함수 변수 갈 건데 이 부분 설명만 들으면은 여기 있는 것만 쓰면 우리 앞으로 게임 다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할 거냐면 양이 좀 많을 수 있거든요. 명령어 열 몇 개밖에 안 되는 게 별거 아닐 수도 있죠. 양을 많을 수도. 오늘은 만약에 2강까지 끝낸 다음 실습하고 나서 끝나면 3강을 땡겨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빨리 끝날 거예요. 제 경험상 그러니까 한 수업에 너무 많이 우겨넣으면 기억이 안 남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2강까지 해서 빨리 끝나면 그냥 빨리 끝낼 겁니다. 뒤에 실습으로 한 5개 정도 가볍게 있는데 거기까지 끝나면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시작할게요. 뭐 1강 요약은 기억하시겠죠? 우리 강연은 게임 메이커 스크립트로 만들고 공간이 이런 게 있었다. 혹시 이제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 이렇게 한번 하면 기억이 나죠. 이래서 한다. 그래서 주로 이런 걸 써서 만든다 라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할 건 여기 밑에 오브젝트 쪽 설명을 할 겁니다. 게임 메이커 오브젝트 이제 화면 띄워놔 보면은 오른쪽에 오브젝트가 이제 게임 메이커의 핵심인데 대부분 개발 작업의 한 90% 정도가 이거예요. 그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근데 우리는 이번에 게임 만들 때 보면 거의 오브젝트를요 아마 많아 2개나 3개만 만들 거예요. 이게 익숙해지지 않으면 처음에 게임 메이커를 처음 접하거나 이거는 유니티를 만들 때 모습은 마찬가지인데 처음에 안 익숙할 때는 오브젝트를 막 만들어요. 그렇게 되는데 익숙해지면 많이 만들어봐야 관리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하나나 2개 만들어서 그걸로 다 할 수 있는 게 좋아요. 물론 게임 규모가 커지면 많아지는데 우리가 만드는 클리커나 방치형 정도 머리만 잘 쓰면 오브젝트 한 1개는 무리더라도 2, 3개에서 4, 5개면 다 설계가 끝납니다. 그런데 늘리려고 하면 버튼도 다 오브젝트로 분리해서 하고 나중에 설명은 3강 때 할 텐데 버튼 만드는 법이 크게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오브젝트를 그냥 따로 만드는 거예요. 정말 간편한데 나중에 가면 감당이 안 돼. 오브젝트가 미친 듯이 늘어나서. 그런데 또 하나 뭐냐면 메인 오브젝트에서 그냥 스프라이트를 그려요. 그러니까 오브젝트를 따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림으로 좌표를 그리고 대신 마우스 이벤트에서
그 클릭된 영역을 클릭하도록 지정해요. 그러면 오브젝트 따로 만들 필요가 없죠. 그림은 그냥 그려주고 거기를 클릭하도록 하면 되니까 약간 귀찮은데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게 되게 나중 가면 관리하기가 편해요. 수정하기도 편하시고요. 그런 식으로 할 거여서 오브젝트 작업을 할 거고, 그래서 오브젝트를 여러 개 만들 게 아니면 결국에는 여기 나온 대로 결국 이벤트 작업을 하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90%가 이벤트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우리는 아마 이건 거의 안 쓸 거예요. 오브젝트마다 얘기를 들면 이건 보통 액션 게임 같은 거 만들 때 많이 쓰는데, 아니면 아까 말한 대로 오브젝트를 버튼으로 쓸 때 이게 편한 기능이에요. 뭐냐면 하나의 오브젝트는 아예 여기 보면은 메뉴 열어보시면 하나의 오브젝트는 무조건 스프라이트를 하나 지정을 해놓을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지정해놓은 스프라이트가 바로 그 오브젝트의 터치 영역으로 돼요. 편하죠. 그러니까 하나 오브젝트 스프라이트 이렇게 지정을 해버리면 걔가 바로 터치 영역이 되는 거고 충돌 영역으로 다 쓰는 수 있어요. 편한데 그만큼 이제 이게 익숙해지다 보면은 오브젝트를 계속 늘려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액션 게임 같은 건 어쩔 수 없이 써야 될 수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굳이 쓰지 않아도 되는데 이건 따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어차피 하나를 쓸 수 있다. 충돌형을 쓸 수 있고, 마찬가지로 이제 게임 메이커 이게 1은 아니고 2로 가면서 생긴 기능인데, 눈에 보이는 위에 스프라이트랑 게임 메이커 1은 눈에 보이는 이 스프라이트랑 터치 영역이랑 같았는데 게임 메이커 스튜디오 2는 따로 설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눈에는 이렇게 거대하게 보이는데 실제 터치 영역이 요만큼. 슈팅 게임 같은 거 해보면은 비행기가 이렇게 있으면 실제 죽는 부분 요만큼이잖아요. 파일럿 콕핏 1픽셀이잖아요. 그렇게 설치한 용도다 이런 거예요. 우리는 아마 쓰지 않을 건데 기능은 설명드리는 거고요. 밑에 거 4개는 그냥 직관적인데, 비지블이 기본적으로 오브젝트를 만드는 체크가 다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걸 꺼버리면 그 오브젝트 관련된 거 무조건 명령어랑 관계없이 무조건 화면 안 보여요. 쓰실 일이 보통 없죠. 솔리드도 우리는 쓸 일이 없을 텐데 이제 슈퍼마리오라든지 일반적 액션 게임 만들면 저걸 체크해 놓으면 이 물리 처리 같은 거 했을 때 충돌되는 오브젝트로 처리가 되고요. 퍼시던트 같은 경우에 게임 메이커 저번에 설명드렸죠. 기본적으로 게임 메이커의 오브젝트는요, 룸을 이동하면 무조건 다 죽어요. 전역 변수 뒤에 설명을 할 텐데, 글로벌이 붙는 전역 변수를 제외하고는 룸을 이동하는 순간 무조건 다 죽여버려요. 그런데 켜놓으면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웬만하면 안 쓰시는 걸 권장해요. 왜냐면 이것도 역시 관리가 잘 안 될 거예요, 쓰면. 네 번째, 유즈 피직스 같은 경우 이번에 겜매2에서 생긴 건데, 이제 사람들이 자주 쓰니까 여기에 아예 체크를 해놓은 거예요. 쓰면 바로 피직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벤트 그래 놓고 보면 이제 이벤트가 제일 중요하니까 뒤에 따로 해서 밑에 보면 페렌츠랑 피직스 있죠. 설명을 드리면, 페렌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오브젝트의 부모를 속성할 수 있어요. 역시 우린 쓰지 않을 텐데 어떤 경우에 쓸 거냐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액션 게임이나 RPG 게임 만든다고 치면은 몬스터 같은 경우 있을 때 맨 처음에 오브젝트가 아무것도 안 비어 있는데 에네미 오브젝트 이런 거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에네미 같은 거. 그 걔 자체는 아무것도 입력 안 해 놓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따로 몬스터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부모로 에네미를 설정을 해 놓으면 걔는 다 적으로 처리되는 거죠. 안 그러면 일종의 못 만들 때마다 다 그 오브젝트마다 다 에네미 설정을 다 값을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부모로 하나 에네미 같은 거 하나 만들어 놓으면 그렇고 부모 처리만 해 놓으면 되는 거죠. 근데 이건 좀 복잡한데 익숙해지면 좀 편해요. 저도 사실 처음 게임 만들 때는 이렇게 안 썼는데, 지금은 그런 여기 나왔던 총알이나 뭐 아니면 적 같은 거 정도만 자주 쓰는 정도만 쓰는데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지금 얘기한 것들은 그냥 지나가는 거니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번에 우리가 쓸 거 아닌데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빨리 넘어갈게요. 물리 같은 경우도 역시 우리는 안 쓸 거예요. 물리는 물리값을 아까 말했듯이 게임메스트 1에는 안 되는 2는 오브젝트 자체에다가 바로 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아까 피직스를 체크해 놓으면 여기 값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냥 듣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이벤트인데, 사실 실질적으로 여기 있는 것만 가지고 게임 만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웬만해서는 그냥 거의 여기 있는 것만 가지고 게임 만드실 거고요. 아까 말한 피직스나 그런 거 안 써도 되거든요. 사실 안 써도 여기 있는 것만으로 다 명령을 할 수는 있어요, 사실. 그래서 넘어가면 크리에이트는 뭐냐면은 오브젝트가 맨 처음 생성될 때 단 한 번만 되는 이벤트예요. 그러니까 크리에이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방에다가 저번처럼 오브젝트를 드래그해서 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 방이 생성이 될 때 그 드래그 해놓은 게 자동으로 생기는 거예요. 그럼 생기면 어떻게 됐어요? 크리에이트 이벤트가 실행되죠. 아니면 말 그대로 크리에이트 이벤트도 어디든 상관없으니까 오브젝트를 아무튼 만들었어. 만들면 제일 먼저 이 크리에이트가 실행됩니다. 단 한 번만 돼요. 이거는요. 크리에이트 이벤트에 있는 거는 따로 뭐 어디선가에서 반복시키거나 다시 실행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한 번 실행된 거예요. 그래서 보통 여기다 뭘 넣느냐면 변수나 함수 같은 걸 여기서 지정을 해놔요. 글로벌 골드 같은 거 맨 처음에 여기 해놓는 거죠. 맨 처음에 지정해놓는 용도여서 그냥 여기서 알아두실 건 뭐냐면 오브젝트 실행될 때 단 한 번 된다. 제일 처음 실행되는 이벤트라는 것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데스트로이는 반대죠. 이 오브젝트가 제거될 때 실행되는 이벤트예요. 참고로 저는 안 씁니다. 왜냐하면 역시 제거되는 상황이란 게 파악이 좀 힘들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이제 게임 같은 경우 보고 있으면 어떤 때 많이 쓰냐면 그러니까 총알 같은 게 밖으로 나가는 순간이나 적이 죽는 순간 점수를 줄 때 그럴 땐 쓸 수 있는데 우리는 안 쓸 건데 사실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타이머 같은 거나 알람 이벤트 같은 나중에 설명을 드릴 텐데 알람 같은 데 직접적으로 하는 거 좋은데 이 데스트로이어 하는 게 직관적이긴 해요. 근데 관리가 좀 귀찮아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앞으로 게임 여러분들이 많을 텐데 직관적이고 간편하게 만들수록 약간 나중에 관리하기가 좀 힘들어져요. 그리고 약간 귀찮게 만들면 좀 귀찮지만 나중에 가볼 때 한 번에 수정하거나 고치기가 좀 편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스트로이는 아까 크리에이트랑 반대로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제거될 때 한 번 실행되고 그 다음 없어지니까 실행이 또 될 일이 없겠죠. 얘가 죽어버렸으니까. 클린업은 게임메이커 2에서 추가된 건데 저는 이건 진짜 비춘 게 데스트로이는 그대로 그나마 이해하기가 쉽거든요. 얘가 죽을 때 실행하고 죽어라 라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데스트로이 이벤트에다가 스코어 플러스 100 해놓으면은 죽는 순간 스코어를 플러스 100 해주고 얘가 사라지는 거예요. 알기 쉽죠? 근데 이 클린업은 뭐냐면 데스트로이어가 아니라 아무튼 룸에서 사라지면 무조건 실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정말 듣기만 해도 애매하죠. 얘가 왜 사라졌는지를 우리가 알기 힘들죠. 편하라고 넣어놓은 기능 같긴 한데 잘못 쓰면 골아픕니다. 아까 스코어 같은 경우에 올려주면 유저 입장에서 좋은데 스코어 같은 게 아니라 좀 복잡한 거에 트리거를 걸어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거 통제가 힘들죠. 그래서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왜 넣는지 알 것 같은데 스텝은 반대인데 이 스텝은 매 프레임마다 실행돼요. 여기다 넣어놓으면. 예를 들어서 골드 플러스 100이라는 게 있을 때 크리에이트에 해놓으면은 생기는 순간 골드가 100 플러스 되고 데스트로이 되면 죽을 때 100 되고 근데 스텝을 해놓으면 게임이 30프레임이면 1프레임마다 100씩 계속 들어온 거예요. 그런 식인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건 보통 어떤 식이냐면 당연히 골드 플러스 100 되는 거 같은 걸 여기 스텝에 넣어놓으면 안 되고요. 보통 체크 용도로 써요. 계속 얘가 체크가 사실 얘가 감시자 역할이죠. 스텝이 쭉 감시를 하다가 1프레임마다 계속 얘가 돌다가 우리가 입력을 해놓으면 돌다가 뭐가 됐네? 라고 하면 갱신시켜주는 용도로 쓰는 거죠. 보통 어떤 거 해놓냐면은 그러니까 클리커 게임 같은 거 만들 때 예를 들어 클리커 같은 경우 보면요. 제가 클리커를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실행 우리 이거 만들 건데 전에보다 약간 이쁘게 해봤어요. 여기 배경 넣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스텝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레벨 있죠. 레벨이 올라가면 갱신해주는 값을 넣어놨어요. 소리가 너무 시끄럽다. 어차피 지금 한 얘기는 클리커 만들면서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드릴 거예요. 해보면 바로 이해가 되실 거긴 한데 그러니까 이거 나중에 수업 때도 얘기를 드릴 건데 스텝에다가 이걸 안 넣어놓고 해놓으면 얘가 이렇게 뿅 하고 올라가면 지금 이게 레벨 2가 됐고 20에서 30이 됐잖아요. 이 올리는 거 자체는 스텝에 안 넣어도 돼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스텝에 안 넣어놓으면 이걸 20으로 바뀌었지만 여전히 10씩 올라가요. 왜냐하면 그 갱신을 안 해줬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스텝에서 계속 감시를 하다가 레벨이 올라갔네? 올라갔으면은 10에서 20으로 올려. 라고 계속 감시하는 거 프레임 단위로. 그래서 스텝은 그런 용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매 프레임마다 주로 감시하는 역할을 한 거고 알람은 한 오브젝트에 12개까지 되는데 이거는 매우 많은 용도로 활용이 됩니다. 알람은 중요해서 여기선 알람 용도는요 뒤에도 따로 설명을 할 거라서 이건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알람은 주로 쓰는 용도가 타이머 용도로 해가지고 주로 두 가지 정도에 하나를 뭔가 액션을 실행할 때고 두 번째 반복용으로 쓰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명령문 칠 때 이 알람이 매우 편한 기능인데 예를 들어서 알람 0에다가 뭔가 입력을 막 해놨어. 해놓은 다음에 여기 입력을 할 때 알람 0 다시 1 하면 1이 실행이거든요. 아니면은 그럼 1프레임 뒤에 그 알람 실행을 하고 알람 1 한 다음에 는 한 다음에 120면 120프레임 뒤에 그 알람 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따져보면요. 이제 게임 만들 때 이론적으로 따져 if문이랑 알람으로 모든 게임 다 만들 수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그러니까 몇 프레임 뒤에 켜라. 몇 프레임 뒤에 꺼라. 몇 프레임 뒤에 뭘 실행해라. 몇 프레임 뒤에 중지해라. 네, 안녕하세요. 네, 앉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알람 같은 경우가 핵심이에요.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만들고 지우고 크리에이트에서 만들고 데스트로이에서 지우고 스텝에서 몇 프레임마다 실행하고 알람은 트리거고 해서 이 기능 많이 쓰시게 될 겁니다. 드로우는 별거 없고요. 드로우는 이제 그냥 여기다가 이제 화면에 보이는 모든 건 여기서 그리는 거예요. 드로우에 열어가지고 여기다가 드로우 스프라이트, 드로우 텍스트를 여기다 입력해요. 그러니까 딴 이벤트에다가 드로우 텍스트나 드로우 스프라이트 입력해봐야 화면 안 나요. 그래서 여기다가 그냥 드로우 하면 되고 포인트는 하나인데
각 프레임마다 이게 사이클이 하나씩 돌거든요. 사이클이 계속 도는데 드로우에 있는 게 제일 마지막에 실행된다는 거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 프레임마다 마지막이요. 그리고 드로우 열어보면 여기 화면에 여러 개가 있는데 밑에 거는 다 신경 쓰실 필요 없고 여기 드로우랑 드로우 GUI 있는데 GUI 정도만 나중에 쓰실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GUI는 뭐냐면은 말 그대로 UI용으로 그리는 건데 이렇게 될 경우에 화면 이동이나 줌인아웃을 무시해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클리커나 방치형은 한씩만 쓰니까 상관없는데 예를 들어서 액션 게임 같은 거 만들면 화면이 스크롤 되잖아요. 플레이어 캐릭터랑 배경은 다 스크롤 돼야 되는데 UI까지 스크롤 돼 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GUI에다가 그려놓으면은 그런 화면 이동이나 그런 거 다 무시하고 고정돼 있어요. 그래서 편하죠. 간편한 기능이에요. 이거 구현 안 되어 있는 엔진들도 있거든요. 사실 유니티도 아직 이 부분이 좀 불편해요. NGI는 UGI는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게 편하고요. 한다 이제 여러분들이 게임 만들다 보면 보통 쓸 게 마우스인데 이건 별거 없고 말 그대로 나오는 거죠. 마우스를 눌렀을 때, 뗐을 때. 그리고 모바일은 기본적으로 레프트 클릭이 마우스 터치예요. 마우스 좌클릭이 화면 터치예요. 앞으로 게임 만들 때 그렇게 만들 건데 좌클릭이 기본적으로 화면 터치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저번에 설명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뒤에 전역 변수 할 때 말하지만 그냥 여기 나온 건 뭐냐면 위에 이만큼 있는 것들 있잖아요. 이만큼은 이 오브젝트 위를 클릭했을 때요. 이 오브젝트의 스프라이트를 지정했을 때 클릭하는 이벤트고요. 글로벌이 돼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 오브젝트랑 상관없이 화면 아무 데나 클릭했을 때 발생한 거예요. 주로 그래서 글로벌을 쓸 거예요. 왜냐면 아까 말했듯이 우리는 오브젝트의 스프라이트를 지정 안 할 거니까. 그래서 여기 나왔듯이 글로벌은 이 오브젝트랑 관계없이 아무 데나 클릭하면 돼요. 그래서 보통 이것만 쓰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키 다운, 프레스 업은 똑같아요. 다운은 눌렀을 때인데 이 다운의 포인트는요. 누르고 있으면 계속 되는 거고요. 프레스는 눌렀을 때만, 업은 뗐을 때만, 그때만 이 이벤트가 실행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스처가 게임메이커 2에서 추가된 건데요. 보시면 알 텐데 이제 게임메이커 1에 없다 2에 추가된 건데 말 그대로 그 모바일에 특화된 기능들이에요. 기능들 다 써보시면 재밌어요. 그러니까 게임메이커 스튜디오 1 같은 경우도 방금 전에 말했듯이 게임메이커 스튜디오 1 때만 해도 모바일 따로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좌클릭이 탭으로 돼 있긴 했는데 사실 약간 꽁수잖아요. 그래서 게임메이커 스튜디오 2에서는 이렇게 아예 탭이 따로 있죠. 탭, 더블 탭, 뭐 드래그, 드래깅, 플릭 다 있는데 뭔가 오히려 효율면에서 그렇게 좋진 않겠지만 혹시 일반 앱 같은 거 만들거나 특이한 기능 쓰고 싶을 때 이 기능 쓰면 되니까 매우 편하죠. 예전에는 게임메이커 1에서는 스튜디오 1에서 이거 구현하려고 하면 매우 귀찮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아예 있으니까 이 상황을 여러분들이 쓸지 모르겠는데 쓰고 싶을 때 편하다 정도로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콜리전은 그냥 지정된 오브젝트랑 충돌 시에 우리는 쓸 일 없겠지만 뭐 말 그대로 어디 부딪히거나 충돌했을 때 보통 액션 게임이나 다른 장르 게임 만들면 항상 쓰죠. 총알이 적에게 부딪혔을 때 실행, 내 공격이 적에게 닿았을 때 실행. 대부분이 충돌 이벤트죠. 그런데 우리는 안 쓸 거라는 거, 그 정도고요. 아더는 여기 기타 등등 나머지 다 모아놓은 건데요. 잡스럽게 되게 모여져 있는데 많이 쓰게 되는 거는 여기 아웃사이드 룸 정도예요. 그러니까 화면 총알 같은 거 화면 밖으로 나갔을 때 아웃사이드 룸 해서 데스트로이 걸어놓으면 야 총알 보고 이렇게 하는 거죠. 아웃사이드 룸에 좀 뒤에 여기에 함수 나올 텐데 그냥 인스턴스 디스트로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총알 같은 거 만들었을 때 총알에다가 나가다 아웃사이드 룸 되면 너 죽어 디스트로이 해놓으면 되는 거죠. 게임 만들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만든 게임은 그런 오브젝트가 많이 안 생기지만 액션 게임이나 슈팅 게임 같은 총알이 많아졌는데 화면 바꾸는데 안 지워주면 당연히 저 게임이 느려지다 뻗겠죠. 그러니까 화면 그 정도고요. 저도 여기서 아웃사이드 룸 외에는 딱히 안 쓰고 있습니다. 역시 관리가 힘들어서요. 쓰면 편한데 편한데 커지면은 여기에 숨어 있는 거 어디다 만들어 놨더라가 내가 관리가 안 될 거야 아마. 그래서 그렇고요. 싱크로 이거는 비동기 관련된 건데 저희 같은 경우 이제 광고랑 인앱 할 때 쓰게 될 겁니다. 그 정도만 얘기 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오브젝트는 이런 식의 것들이다라는 거고요. 좀 긴 거 같지만 보시면은 자주 쓰는 거는 맨 처음 크리에이트에서 만들고 우린 데스트로이 거의 쓸 일 없고 스텝에서 감시하고 알람으로 실행시키고 드로우로 그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우스로 클릭해서 실행하겠죠. 보통 마우스를 클릭했을 때 바로 실행시키거나 마우스를 클릭했을 때 알람을 동작시킬 거예요. 그러면 보통 어떤 식이냐면 이거 설명을 약간만 해드리면 나중에 만들 때 하지만 이해를 위해 설명해요. 예를 들어가지고
클리커 같은 경우에 점수 바로 들어온 거 마이스로 클릭하면 클릭할 때마다 점수 들어올 거 아니야. 골드가 뿅뿅뿅뿅 들어올 거예요. 그건 바로 동작되니까 편하죠. 근데 그 오토 클릭 같은 거, 오토 클릭 10초간 동작하는 걸 만들면 클릭하는 순간에는 오토 클릭을 키고, 예를 들어 유지 시간이 10초면은 클릭 킴과 동시에 명령을 하나 더 입력해 놓은 거. 10초 뒤에 알람 0에서 그걸 꺼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클릭을 하는 순간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그게 실행된 것만 보이지만 사실은 클릭을 하는 순간 실행을 오토 클릭 킴과 동시에 10초 뒤에 끄라는 명령 타이머가 예약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 용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잘 이해 못하셔서 상관없어요. 어차피 클리커 만들 때 하나씩 만들어 보시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변수랑 함수인데요. 이 부분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이게 좀 오늘 유일하게 프로그램 수업 같은 수업인데 들으면 쉬울 거예요. 그리고 혹시 이해를 못하시면 물어보세요. 이제 변수는 뭐냐면 말 그대로 그냥 변수가 뭐야? 이거 보통 아트 쪽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변수 함수 얘기만 들어도 막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데 별거 없고, 변수는 그냥 게임에 존재하는 값이에요. 그냥 값. 뭐든지 값은 다 변수예요. 값이고요. 게임은 값의 집합이죠. 그러니까 그래픽을 싹 걷어내면 다 그냥 수치와 공식이잖아요. 그런 거여서 대충 여기 나온 것처럼 글로벌 골드 할 때 이 글로벌 골드도 변수. 퍼센트 해놓고 여기 0도 이 전체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글로벌 골드도 변수고 뒤에 0도 변수, 숫자 이렇게 글자도 변수, 이것도 변수, 한데 뭐 어쩌고 이거 변수. 이제 보면 재밌는 건 이제 여기 숫자도 넣을 수 있고, 숫자인데 정수가 아니라 뭐 마이너스나 소수점 넣을 수 있고, 문자도 넣을 수 있고, 한다 이렇게 괄호에 다운패 놓으면 이게 스트링 해가지고 그런 화면에 이걸 바로 표시하고 싶을 때 쓰는 거거든요. 할 수 있는데 이제 게임 메이커의 장점을 얘기해 드리면요, 이 변수의 데이터 타입을 지정 안 해줘도 돼요. 이거 혹시 프로그램 해보신 분들 엄청난 장점인데, 이게 다른 프로그램 보려면 숫자니 뭐냐면 앞에 인트는 뭐, 물론 뭐는 뭐 스트링 뭐 이렇게 지정해 줬는데 게임 메이커는 그런 거 필요 없고요. 그냥 하고 싶은 앞에 뭐 해놓고 0 넣어놓으면 알아서 동작을 해요. 보통 이 앞에다 뭔가를 적어줘야 되거든요. 그거 외우는 것만 해도 일이에요. 그게 타입이 다 하면은 10몇 종류가 20종류 정도 되는데 자수는 몇 개 안 되지만 우린 그걸 외울 필요가 없다. 그게 편한 거죠. 변수라는 거. 그래서 아무튼 변수란 이 모든 게 그냥 다 변수다. 숫자도 그렇고 글자가 나면 그냥 다 변수다 그거고요. 전역 변수라, 전수는 이제 전역 변수랑 지역 변수가 있는데 별거 없고 앞에 글로벌 붙으면 전역 변수예요. 저번에도 얘기 드렸지만 전역 변수는 화면이 룸이 바뀌어도 유지가 되고요. 다른 오브젝트에 끌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면 오브젝트를 우리가 예를 들어 플레이어가 있고 에네미를 만들었는데, 플레이어랑 에네미를 만들었는데 맨 처음에 하나를 맞아 시스템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시스템이라는 걸 만들고 그 밑에 시스템을 만들고 그 위에 플레이어랑 에네미를 만들었을 때 맨 위에 시스템에다가 글로벌 골드나 글로벌 스코어를 만들어주면 플레이어나 에네미 오브젝트가 가지고 아까 전에 크리에이트도 어디든 좋으니까 글로벌 골드 어쩌고 한다 엔터 쳐도 안 깨져요. 왜냐하면 시스템이 이미 만들어 뒀으니까. 그래서 이것도 역시 보면 모든 곳에 다 쓰니까 이거 잘못하면 게임 만들어 오면 관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일 좋은 게 뭐냐, 게임을 맨 처음 켰을 때 첫 번째 실행된 룸에 첫 번째 오브젝트에다가 이건 다 적어 놓는 게 좋아요. 글로벌 어쩌고는 여기에 다 적어 놓는 게 나아요. 그게 좋잖아요. 어차피 여기저기서 다 끌었을 거니까 게임을 맨 처음 만들 첫 번째 오브젝트에 그냥 저 같은 경우도 맨 처음 캡번 첫 번째 룸에 첫 번째 오브젝트에 전역 번수 만들게 무조건 거기에 다 적어놔요. 그래야지 나중에 안 헷갈리니까. 그런 거고요. 여기다가 글로벌 골드, 글로벌 네임 유니트 1 선인장 이렇게 입력해 놓은 건 어디서든 끌었을 수 있다. 그에 비해서 이제 지역 변수 뭐냐면 글로벌 안 붙이면 돼요. 글로벌을 안 붙이면 그 유닛, 그 오브젝트밖에 못 써요. 그런데 이게 써야 되는 일이 있어요. 바로 여기 감 잡으셨을 텐데 HP 같은 거. 예를 들어서 몬스터를요 만들면 몬스터들 같은 경우 만드는데 10마리 만드는 걔네마다 체력이 다 제각각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역 변수로 쓰면 그걸 어떻게 관리해요? 그러니까 걔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브젝트를 생성할 때 그냥 NM이 그냥 HP 0 해놓으면 걔를 10마리 만들면 그 10마리가 HP 값 다 따로 가지고 있는 거죠. 이름만 HP지 다 따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 식의 용도여가지고 할 건데, 저희가 만들 때 같은 경우에는 저희 클릭화 방침할 때 전부 다 글로벌로 만들어도 제작 가능합니다. 우리는 전부 다 이걸 글로벌로 만들어도 돼요, 그냥. 근데 사실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그냥 적들이 출현하거나 뭔가 같은 몬스터가 여러 명 나올 때는 전역 변수를 만들면은 처리가 아예 불가능하거나 매우 골이 아파지는 정도고요. 다른 오브젝트에서는 쓸 수 없는데 호출해서 쓸 수는 있어요. 뒤에 보면 위드로 쓰던가 점 붙여서 쓰면 되는데, 호출했을 경우에는 이런 문제가 있죠. 예를 들어서 몬스터가 전역 변수는 당연했지만 한 개밖에 못 써요. 나중에 한 번 더 지정하면 덮어 씌우기 돼버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시스템에 글로벌 골드는 100 해놨어요. 나중에 여기다 글로벌 골드는 1000 하고 해버리면은 플러스에서 1000 더하면 1100이 되겠지만 실수로 플러스 빼고 넣어버리면 그냥 100이 1000으로 덮어 씌워져 버린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같은 이름이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HP 같은 경우 문제가 뭐가 되냐면 몹이 10마리가 있는데 몹이 체력이 다 제각각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끌어서 쓰면은 프로그램에서 누굴 걸 끌었어야 돼? 몬스터를? HP가 몹이 10마리인데 HP가 다 제각각일 거 아니에요. 근데 예를 들어 내가 걔 값을 끌었을 수 있거든요. 게임 메이커는요. 끌었을 수 있는데 게임 메이커 판단이 힘들죠. 10마리 중 누구 HP를 가져와야 되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지역 변수 안 끌어와도 되는 값으로 쓰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는 이번에 쓸 일 거의 없어요. 조건문. 이제 이걸로 끝이에요. 변수는. 전역 변수가 있고 지역 변수가 있다. 심플하죠? 조건문은 한 3가지 정도 있는데 참고만 저는 if문으로 거의 게임 다 만드는 편이야. 주변에서 프로그래머 하는 친구들이 보면서 뭐 바보같이 만드냐 하는데 저는 이게 편하더라고요. 저희가 만든 그 블랙이치 프레프트라는 게임 같은 경우 보시면 꽤 복잡한 게임인데 전부 if문으로 만들었어요. else도 안 썼어요. 그냥 전부 if예요. if랑 알람만 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렇지만 다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보면 if는 그냥 뭐뭐면이에요. if는 다 들어보셨을 테니까 뭐 if 골드가 뭐보다 크면 골드가 만약에 100보다 크면 뭘 켜라. if 뭐뭐가 뭐보다 작으면 켜라. 뭐가 뭐뭐보다 뭐 하면 켜라. if 마우스를 클릭했으면 켜라. 꺼라. 이런 건데 if인데 else를 생각하시면 돼요. if는 뭐가 아니면이거든요. 근데 else는 편한데 문제는 조건이 복잡해지면 파악을 못하죠. 예를 들어서 if가 100보다 크면이고 그 밑에 else면은 100보다랑 같거나 더 작으면일 거 아니에요. 근데 예를 들어 if를 여러 개 써버리면 이 else가 똑똑해서 그 빈틈을 다 메워주면 좋은데 그러지 않습니다. 판단을 못해요. 그래가지고 else 같은 경우는 편하긴 한데 가급적이면 권장하는 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자 여기 보면 if 골드가 1000보다 크면 화면에 돈 많다를 그리고 else면 돈 안 많다를 그려라. 알기 쉽죠? 근데 만약에 이게 골드 이 if가 2개, 3개, 4개가 되면 이 else가 몰라요. 범위를. 그걸 똑똑하게 해주는 게 있으면 좋을 텐데 못해요. 그래서 권장하는 거 뭐냐면 이렇게 명확하게 하는 거죠. 이렇게 else를 쓰지 마시고 이렇게 쓰지 말고 웬만하면 이렇게 해놓으면 빈틈이 없죠. 빈틈이 없죠. 1000보다 크면 이거고 1000보다 작으면 이거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else는 그래서 정말 심플하게 만들 때 아니면 가급적 안 쓰시는 걸 권장을 하고요. 귀찮아도요. 이거 else 잘못 써서 초보자들이 뻑이 많이 나요. 오류가. 그래서 else는 그냥 안 쓰면 깔끔하다라는 거고요. with는 뭐냐면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다른 오브젝트 값 끌어오는 거거든요. 끌어온 건데 with 오브젝트 1 해놓고 HP 이러면은 만약에 오브젝트 1에 HP가 100보다 크면 스프라이트 0을 그려라 이거예요. 알기 쉽죠? 그러니까 오브젝트 만약에 1이 오브젝트 1에 HP가 100보다 크면 이걸 그려라 이거거든요. 만약에 작거나 그러면 이거 이 괄호 안에 게 실행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걸 어떻게 줄일 수 있냐면요. 이렇게 줄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with 이거 안 쓰고 이 HP 앞에 그 오브젝트 끌어오고 싶은 오브젝트 이름 쓰고 점 찍으면 돼요. 그래서 이 with는 게임 메이커에서 아무도 안 써요. 아무도 안 써요. 왜냐면 이게 편하니까. 제가 편한 쪽을 사용하라고 했는데 대부분 다 이걸로 쓰죠. 이게 더 편하죠. 일단 줄고 알기 쉬우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스위치. 이제 뒤에 스위치랑 포만 얘기하면 조건문도 끝인데 스위치는 뭐냐면 조건이 되는 거에 따라 가지고 하는 거 if문이랑 비슷한데 좀 더 편해요. 온오프식으로 할 편한데 뒤에 설명을 바로 보실게요. 스위치 리스트 오픈. 리스트 오픈이라는 변수가 있는데 스위치를 걸어서 만약에 리스트 오픈이 0이면 1로 만들고 중지. 리스트 오픈이 만약에 1이면 0으로 만들고 중지. 보통 어떤 거 여기다 어디 쓸 거면 우리 그 클릭할 때 창 열고 닫을 때 같은 버튼인데 클릭할 때 한 번 클릭했을 때 열어야 되고 한 번 더 클릭하면 닫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스위치 쓰죠. 그래가지고 보면 리스트 오픈이 0이면 실행하고 종료. 밑에 이것도 마찬가지 1일 때 클릭하면 종료고. 알기 쉽죠? 이것도 if문으로 해결이 되는데 스위치를 쓰면 이제 이럴 때 쓰면 스위치가 좀 편하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이거 무식하던 시절에 스위치 안 쓰고 if 썼어요. 근데 이제 if의 문제를 말해드릴게요. if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if 리스트 0일 땐 1, 리스트 1일 땐 0. 이거 실행하면 제대로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 네, 왜 안 될 것 같아요, 이거? 이거 실행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러죠. 이거 실행하면 중간에 멈춘 게 없잖아요. 이거 브레이크가 있어서 멈춰주는데 이거 어떻게 되냐면 0일 때 1이면 1이 됐으니까 1에서 다시 0이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게 알람이나 스텝처럼 반복 모니면 이게 계속 돌고요. 크리에이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 거야? 크리에이트는 아까 버튼 클릭 이벤트면 창이 열리자마자 다시 닫히겠죠. 그래서 이걸 클릭해서 그런데 이게 꽁수를 어떻게 써야 되냐면은 그래서
if를 할 때 이렇게 하나를 더 붙여야 돼. 클릭 OK 같은 거 저 같은 경우 하나를 더 만들어줘서요. if 클릭 OK도 1이고 리스트 오픈도 0이면 1로 바꾸고 클릭 OK를 끄죠. 그럼 이게 여기서 중지가 되잖아요. 여기서 중지되니까 실행 안 되겠죠. 맞죠? 그래도 좀 귀찮죠. 이 클릭 OK는 0 된 거 언제 다시 하냐면 마우스에서 떼든가 클릭을 할 때 아니면 몇 프레임 뒤에 켜주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많이 써요. 게임들 같은 경우에 너무 연타하면 명령어가 너무 많이 들어갈 경우에 일부러 이런 식으로 클릭을 일정 시간 내에 못하게 0 됐을 때 예를 들어서 한 번 클릭을 하면 15프레임 뒤에 클릭 OK가 자동 1이 켜지도록 해놓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 뒤에 클릭 OK 해놓고 뭐 알람 0, 15 이래 놓으면 15프레임 뒤에 그 알람 0 가보면 클릭 OK 1 하고 다시 켜주면 클릭을 먹겠죠. 그럼 15프레임 사이 클릭을 안 먹겠죠.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클릭으로 할 거, 그러니까 지금 스위치랑 이거랑 완벽하게 똑같은 씁니다. 그래서 이게 편하신 분은 이렇게 하시고, 전 예전에 이렇게 쓰다가 지금은 그냥 기본 내킬 때 혼용내서 써요. 그냥 그렇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포인데, 여기 이건 포문은 그냥 설명만, 왠지 포문은 우리는 안 쓸 건데, 어쩌면은 방치형 만들 때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포문 설명할게요. 여기서부터 이제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죠. 이제 프로그래머 아닌 사람들. 이거 뭔 소리요? 이렇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 일단 i를 0으로 해놓고 i란 변수가 0인데 i가 10보다 작으면 i에 1을 더하고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드로우 텍스트를 그리는데 이게 x 값이잖아요. x, y, 그릴 i인데 그래서 한번 사이클이 돌 때 i에다가 i가 0이었으면 0 곱하기 50이니까 100에다 그리고 1이면은 1 곱하기 50이니까 y 값이 150 되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루프가 돌면 i가 2 됐을 테니까 100 더하니까 200이 되고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하고 엔터를 치면 실행을 하면 어떻게 나오냐면요. 여기 마지막으로 i를 출력하면 이렇게 값이 이렇게 나와요. 10번 돌리는 거거든요. 여기서부터 이제 많이 막히는데 저도 예전에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도 힘들다 싶으면 포문을 안 쓰고 넘어갈 겁니다. 그냥 그렇게만 알아주면 반복문인데 여기서부터 조금 프로그래머스럽죠. 그런데 저는 블랙이치도 그렇고 제가 만든 모든 게임 이 포문도 안 썼어요. 근데 쓰면은 편하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슬슬 왠지 프로그램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넘길 생각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여기 조건문 이건 그건데 그냥 이거 이해 안 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설명을 해보겠죠. 맨 이건 같으면 MP가 100일 때 아니면 MP는 100 앞에 if가 들어가면 MP가 100일 때 뭘 실행해야 되고 그냥 MP가 100이면 100인 거고 플러스 는은 더하는 거예요. 앞에 값에 뒤에 값을 더하는 거예요. 빼는 건 앞에 값에 뒤에 값을 빼는 거예요. 여기다가 지금 제가 매직 힐 1이라고 글자를 더해놨는데 여기다 숫자 넣어도 되고 글자를 넣어도 되고 아마 이 매직 힐 1이란 값을 또 쫓아가 보면 아마 숫자가 결국에 입력이 돼 있겠죠. 문자에다 문자 더하면은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그러니까 매직 힐이 아마 보면은 그게 어딘가 값을 입력이 돼 있을 거고 이건 더 클 때, 작을 때, 같거나 클 때 같거나 작거나 같을 때고 옆에 나왔대. 파워가 파워 2보다 크면 실행해라. 여기 밑에 있는 거 같은 경우는 보통 다 단독으로 안 쓰고 이건 보통 if문 실행할 때 목적으로 그러니까 거는 거죠. 이거는 보통 if문이랑 같이 쓰고요. 위에 거는 보통 이것도 역시 목적이랑 같이 쓰고 이건 따로 쓰기도 하고 그렇죠. 결과값으로 쓰기도 하고요.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넘어갈게요. 함수인데 잠깐만요. 좀 이해가 안 되시는 어렵죠 사실 지금 보면 아닌가요? 쉽다 어렵다 이해가 잘 안 되신다. 역시 좀 힘들 것 같긴 한데 예제 가면 될 것 같은데 너무 쉽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손 드는 거 어렵다. 너무 쉽다 아니면 너무 쉽다. 쉽다 손 안 드셨으면 일단 넘어갈게요 다들. 그러니까 좀 이따가 실습 뒤에 거 해보시면 알 거고요. 지금 이제 함수로 넘어갈 것 같은데 잠깐 그러면 휴식을 지금 40분인데 잠깐 10-20분 정도 휴식을 하고 함수로 넘어가는 게 낫겠죠? 낫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약간 10분에서 15분 정도 잠깐 쉬었다가요. 머리에 과부하 좀 걸리셨을 테니까 이제 함수 설명되면 오늘 끝입니다. 총 이게 이렇게 돼요. 이게 명령어가 여기 있는 것들이 자주 쓰는 거예요. 개수가 전부 다 하면 열 몇 개 정도 될 텐데 이 정도만 쓰면 게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2개씩 돼 있는 건 쌍이어서 그래요. 만들고 지우고. 그럼 이제 넘어가면 오브젝트부터 볼게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는요. 그러니까 글자까지 다 외울 필요 없어요. 게임 메이커 킨 다음에 인스턴스 쓰면은 자동으로 뒤에 이게 완성돼서 뜰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인스턴스 이거 한 오브젝트를 만드는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얘네들 같은 경우는 보통 다 어디다 쓰냐면 아까 오브젝트의 그 크리에이트 할 때 크리에이트에서 입력을 하던가 알람에 입력하던가 그리기에 관련된 건 다 드로우에 입력하겠죠.
그러니까 여기 드로우를 제한 나머지 여기 나온 이런 것들은 다 크리에이트나 거기다 넣어서 키거나 끄거나 해서 하는 거예요. 보면 인스턴스 크리에이트 이거는 말 그대로 오브젝트를 만들어라. 어디다 넣을지 모르겠는데 어쩐지 일단 만들어라 라는 거고요. 여기서 뭐가 들어가면 인스턴스 크리에이트 뎁스인데 설명하면 x는 이거 맨 앞에 건 x 좌표고요. 두 번째 건 y 좌표고 세 번째 건 뎁스인데 깊이에요. 이게 뭐냐면 게임 메이커가 2D 게임을 만드는데 특화되어 있는데 사실 엔진은 3D 엔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회전시키거나 할 때 계단 현상 같은 거 안 나오고 스케일 했을 때도 안 깨진 게 원래는 거의 유니티 3D에 유니티 2D 모드 있잖아요. 그거랑 게임 메이커는 되게 비슷해요. 근데 이쪽이 더 최적화되어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는 Z값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뎁스가 마이너스일수록 왠지 모르겠는데 뎁스가 마이너스면 화면 앞이고요. 플러스일수록 뒤에요. 같이 입력이 돼서 이게 그림을 여러 개 뿌리면은 앞뒤 이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화면 앞으로 나오고 UI가 보통 제일 앞에 나오고 아니면 팝업 창 띄웠을 땐 그 팝업이 더 앞으로 나오고 해야 되니까 이 값을 하면 되고요. 저는 그냥 귀찮아서 그냥 팝업 마이너스 1000 막 이렇게 입력해 놓고 막 그러는데 어쨌든 숫자가 마이너스가 클수록 앞으로 나오고 적을수록 뒤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랬고 생성한 오브젝트고 그럼 이걸 해석을 하면 x100, y200에 오브젝트 0을 생성해라 라는 거죠. 알기 쉽죠? 오브젝트 만드는 거 주구장창 쓰실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건 쉽죠? 오브젝트 0 죽여라. 오브젝트 0 파괴라는 거고요. 패스요. 오브젝트 이걸로 끝이에요. 그럼 사운드도 쉬운데 오디오 플레이 사운드 한 다음에 사운드 0을 이건 사운드 0을 키라는 거고 사운드 이게 우선순위인데 0에 가까울수록 높아요.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신경 쓰실 필요 없는 게 모든 사운드를 다 0으로 해놔도 딱히 문제가 생기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중첩된다고 기존 0에 있던 값 사운드 강제로 끄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잘 모르시다 싶으면 그냥 이거 다 0으로 해놔도 돼요. 근데 조금 우선순위를 높이 두고 싶은 게 있으면 그걸 하는 게 좋고요. 저는 보통 어떻게 해놓냐면은 기본적으로 나 1이나 10 정도로 숫자 넣어놓고 중요한 것만 0으로 바꾸는 정도로 쓰고 있어요. 보통 대부분 안 중요한데 가끔씩 중요하게 무조건 틀어야 되는 거 있다 싶으면 이 음악을 씹히면 안 돼. 그런 것만 0으로 해놓고 그러니까 전 기본적으로 사운드 만들 때 사운드 0, 10 해놓고 그렇게 해놔요. 그리고 맨 뒤에 값은 뭐냐면 루프 여부예요. 0으로 돼 있으면 루프 아니고요. 1이면 루프예요. BGM은 보통 루프로 틀잖아요. 효과음은 보통 한 번만 틀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예요. 플레이 틀어라 사운드 0을 0번째 우선순위가 최우선순위네요. 이거는요. 최우선순위로 한 번만 틀고 땡. 보통 이러면 효과음이죠. 그리고 이건 스톱도 쉬워요. 오디오 스톱 사운드 0을 꺼라. 사운드도 끝입니다. 이제 알람인데 아까 말한 것처럼 알람이 있는데 게임 만들다 보면 결국 이 알람이 되게 중요해요. 게임 알람이 중요해요. 몇 프레임 뒤에 뭐를 해라거든요. 그러니까 알람 0을 1이라는 건 보통 1은 1프레임 뒤에 키라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바로 키라는 얘기죠. 알람 0을 켜라. 알람 1을 15프레임 뒤에 켜라. 알람 2를 0으로 하면 알람 2를 꺼라. 계속 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알람 2를 계속 루프를 돌는데 0으로 하면 꺼지겠죠. 예를 들어 30초마다 그러니까 1초마다 뭘 키라고 했을 때 0으로 해놓으면 그게 꺼지면 더 이상 실행 안 되겠죠. 보통 오토클릭 같은 경우도 오토클릭을 예를 들어서 여기다 넣어놔가지고 돌리고 있다 0 하면 오토클릭 꺼질 때는 알람이 0 하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1인데 사실 0이랑 마이너스 1 혼용해서 써야 돼요. 근데 그냥 참고로 말씀드리면 게임 메이커의 기본적 알람들은 꺼졌을 때 기본 권장 상태는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중지시킨 거고 중지는 다음 권장한 건 0이 되는 순간 뭔가 이벤트를 실행하고 그 다음 마이너스 1로 바꾸는 걸 권장해요. 그게 안전하니까. 그러니까 0으로 냅두면 0일 때 키는 이벤트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잘못하면 0일 때 이벤트가 여러 번 실행될 수 있으니까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알람을 딱 켰는데 쭉 돌다가 0이면 0이 되는 순간 쟤를 죽인 다음에 마이너스 1로 바꿔놓으면 이제 다시 0이 될 일이 없잖아요. 그런 건데 써보시면 알 거니까 넘어갈게요. 알람은 사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외부에서 지정했을 때랑 자체란 거랑 사용법이 좀 틀려요. 다른 곳에서 지정하면 키거나 끄는 용도예요. 예를 들어 크리에이트에다가 알람 5를 넣어놓으면 크리에이트라든지 이런 데 다른 데 그러니까 아무튼 이 알람과 같은 번호가 아닌 딴 데다 넣어놓으면 알람 5를 1프레임 뒤에 켜라. 알람 0에서 5를 실행시키면 알람 5를 15에 해라.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이 같은 알람 5가 아닌 딴 데서 실행시키면 기본적으로 뭐냐면 켜라 또는 꺼라요. 그런데 사용법 2는 뭐냐면 자체에서 실행할 경우에는 반복문이죠. 왜냐면 자기가 계속 킬 거 아니야. 자기가 계속 키니까. 이 두 가지가 핵심이야. 그러니까 외부에서 썼을 때는 키는 거나 끄는 거고 내부에서 썼을 때는 반복이에요. 이게 다른 엔진 같은 거 써보면 기능이 분리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게임 메이커는 알람 하나로 둘 다 돼요. 키거나 끄거나 루프되거나가 돼서 이것만 익숙해지면 편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알람 0은 1인데 이걸 알람 0에다 자체적으로 해놓으면
1프레임 뒤에 알람 영어를 실행했어. 근데 1프레임 뒤에 다시 실행돼. 그러니까 1프레임마다 계속 해. 이러면 거의 스텝이랑 똑같은 용도를 쓸 수 있는 거고요. 대신 스텝이랑 다른 건 스텝은 끌 수가 없어요. 근데 알람은 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거 1에다가 역시 마찬가지로 알람 1에다가 15를 넣어놓으면 15프레임 일단 실행을 했어. 근데 15프레임 다시 실행했어. 근데 1이니까 또 실행했어. 그러니까 15프레임마다 돌겠죠. 그런 용도에서 내부에 있으면은 이름이 같으면 반복이고 외부에 있으면 키거나 끄는 거다고요. 이게 웬만한 게임의 기능의 대부분이죠. 사실 대부분의 게임은 키거나 끄는 거니까. 계속 반복시키거나. 이제 마우스 좌표인데 함수는요. 마우스 좌표. X, 마우스 언더바 X가 현재 마우스의 X 좌표를 불러온 거고 Y가 마우스 Y 좌표예요. 그러니까 보통 어떤 식이냐면 이런 거죠. 마우스의 클릭 영역 지정할 때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보시면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우스 X가 100보다 크고 200보다 작아. 그럼 아마 100에서 200이니까 이 여기 마우스 X가 요 안에 있고 마우스 Y가 300에서 400이야. 한 이쯤에 사이에 있어. 그럼 이 정도 범위에 있을 때 화면을 클릭을 하면 이게 실행되는 거죠. 글로벌로 보통 해놓고 이벤트에 저는 아마 저랑 같이 게임 만들면 글로벌에 다 이런 식으로 지정해 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쪼개서 화면 영역 쪼개서 글로벌로 그냥 해놓으면 아무데나 클릭해도 골드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범위를 쪼개 놓으면 글로벌 함수 이만한 공간 중에 여기 클릭했을 때만 이 이벤트, 저기 클릭했을 때 이 이벤트 이런 식으로 그 공간을 이렇게 도화지 자르듯이 지정해서 쓸 겁니다. 그래서 그때 마우스 클릭 영역을 이런 식으로 쓸 거라는 얘기고요. X, Y라는 얘기고요. 이거 많이 쓰시게 될 거예요. 그 이미지 그리기인데 이거는 이제 아까 말했듯이 오브젝트 중에 드로우에다가 넣어야지만 동작해. 이 드로우 함수는 다른 거 틀리게 드로우 안에만 있어야 그려져요. 딴 데는 입력해도 안 나옵니다. 보통 크리에이트나 알람 같은 데다 드로우 넣어놓고서 왜 안 나오지? 이러시는 실수 되게 많이 하는데 그냥 드로우는 그 드로우 내에만 넣어야지만 동작 안 나오고 보시면 되고요. 드로우 스프라이트 하면 여기 나온 거 드로우 스프라이트 0을 마이너스 1인데 이제 마이너스 1이 여기 나왔듯이 마이너스 1로 하면 재생, 0은 정지, 1 이상으로 하면 그 프레임 재생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애니메이션 예를 들어서 뛰는 거 이렇게 달리는 거에서 8프레임으로 돼 있을 때 마이너스 1로 해놓고 띄우면 마이너스 1이면 그냥 움직일 거예요. 0으로 해놓으면 아마 0프레임으로 이렇게 나올 거고요. 1프레임 되면 아마 1로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마이너스 1로 많이 해놓죠. 한 프레임밖에 없어도 마이너스 1로 해놔도 돼요. 딱히 더 무겁거나 부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냥 마이너스 1 해놓으시면 보통은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100이랑 200은 별거 없고 그냥 X좌표, Y좌표. 아니 왜 딴 거 스프라이트 오브젝트 만들 때 왜 오브젝트 만들 때는 XY가 앞에 있고 여기는 XY가 앞에 있고 얘는 뒤에 있나요? 라고 할 텐데 뭐 그쪽에서 얘기 들으면 헷갈리지 말라고 해놨는데 오히려 헷갈리지 말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죠. 어쨌든 스프라이트는 뒤에가 XY가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100에 200 지점에 스프라이트 연음을 그려라 라는 얘기고요. 이거 뒤에 건 이제 그릴 때 이번엔 폰트인데 폰트 지정한 거 여러분들 이번에 게임할 때 폰트 아마 한 개만 쓸 텐데 폰트를 여러 개 쓰고 있으면 그때그때 폰트를 여러 개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폰트를 입력을 하면 입력한 데부터 이 아래에 있는 것들은 이 0으로 나온 거예요. 0으로. 그러다 밑에 여기다 또 폰트, 드로우 폰트 1 해놓으면 그 밑에는 1로 그리고. 그러니까 지정하면 이 앞으로 이걸 입력한 밑에는 전부 폰트 0으로 그려라 이거죠. 글자의 경우. 이건 드로우색 칼라 색상, 글자 컬러를 어느 색으로 할 거냐라는 거예요. 참고로 드로우 폰트나 컬러나 이건 스프라이트엔 영향 주지 않아요. 텍스트에만 영향 주지. 글자에만 영향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폰트 바꾸고 색 바꾼다고 해도 이 스프라이트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요. 당연히. 그래서 색깔 같은 경우에는 이제 C 화이트라고 해놨는데 이렇게 게임 메이커 기본 제공된 컬러는 이게 있고요. 한 다음에 이제 옆에 숫자로 이렇게 입력해도 돼요. 숫자 뽑아내는 건 게임 메이커 F1 누르면은 이제 숫자 조합법이 나오는데 포토샵에서 가보면 색 뽑아내는 게 있고 인터넷 쳐보면 이 값 이름 까먹었는데 이건 제가 다음에 알려드릴게요. 이 값을 그러니까 뽑아내는 게 있어요. 뭐 FF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이 값 뽑아내는 방법이 있는데 이걸로 숫자를 입력해도 되고 이 안에 숫자 입력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이걸로 써도 되고 보통은 여기 있는 색이면 충분한데 부족할 경우에는 여기처럼 숫자 찾아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리고 텍스트 기준인데 드로우 셋 H 라인이랑 한 다음에 이제 V 해가지고 어라인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가로 기준이에요. 이걸 H 라인 같은 경우 이거를 같은 경우에는 좌우니까 글자를 할 때 레프트로 돼 있으면 좌정렬, 센터는 중앙, 라이트 하면 우정렬이고요. V 같은 경우에 이제 세로니까 톱으로 해놓으면 상정렬, 중간, 버텀으로 쓰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같은 거 입력을 해놓으면 좀 더 텍스트를 자기가 원하고 싶은 대로 그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이제 위에 건 세팅이고요.
뭐 이제 폰트 세팅했고 색깔 세팅했고 X, Y 기준 했으면 이제 그려야죠. 그리는 게 드로우 텍스트 해놓고 역시 마찬가지로 X 좌표, Y 좌표 한 다음 뒤에 스트링 어쩌고 저쩌고 이래 놓으면은 스트링 해놓으면 글로벌 9이 나와요. 만약 글로벌 9이 100이면 엔터 치면 이게 그려지는 게 화면에 스트링 글로벌 걸도 9이라고 나오면 잘못 입력한 거고 텍스트 해놓고 글로벌 골 값이 100이면 얘네놓고 실행하면 화면에 100이 나오겠죠. 이 값을 불러오는 거니까. 반면 밑에 있는 거 뭐냐면 직접 굿을 그리는 거예요. 괄호 이거 점에 점 2개를 해놓으면 이걸 그려라요. 그럼 이거 그대로 나와요. 이거는 변수를 부리라는 얘기고 이건 그냥 글자를 그리라는 얘기죠. 맞죠? 이해되시죠? 참고로만 게임 메이커가 좀 편한 게 하나만 있을 때는 이렇게 안 적고 이렇게만 해도 똑같은 거예요. 이거 위아래 같은 거예요. 하나만 그릴 때는 스트링 생략해도 됩니다. 근데 실제로 게임 만들어 보면 하나만 그릴 일이 꽤 많아서 편해요. 근데 2개 이상 될 때는 이 스트링을 반드시 붙여줘야 된다는 것만 염두에 두시면 되고요. 이미지 그리기가 이제 하나 더 중요한 건 이게 뭐냐면 복잡한 거예요. 드로우 스프라이트 뒤에 엑스트라 줄인 건데 EXT로 해놓으면 이만큼이 더 확장돼서 옵션을 더 설정할 수가 있어요. 아까 말했듯이 이게 그냥 드로우 스프라이트는 이거 없는 그냥 드로우 스프라이트는 스프라이트 이름, 재생 여부, X, Y자예요. 근데 엑스트라를 붙이면 어떻게 되면 X 스케일, Y 스케일 한 다음에 각도. 웃긴 게 게임 메이커는 오른쪽이 0도예요. 시계 반대방이 이렇게 돌면서 각도가 돌아가는데 각도 지정할 수 있고 아까 말했듯이 그 텍스트 한 것처럼 블렌딩 색상 지정할 수 있고 맨 마지막 거 알파 값이에요. 알파 값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드로우 스프라이트 단순하게 쓸 일을 그런 거 있는데 뭔가 복잡하게 쓰고 싶을 때 같은 경우에는 이거 드로우 스프라이트 엑스트라 이걸 쓰는 게 좋죠. 예를 들어서 지금 게임 같은 거 있잖아요. 여기 언더바 네. 이거 있잖아요. 이거 지금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드로우 스프라이트에 이 Y 스케일 값을 제가 변동시키는 거예요. 그런 거죠. 여기에 지금 제가 숫자를 넣어서 그렇지 실제로 여기 변수가 들어갈 수 있다고요. 플레이어 스케일. 그 플레이어 스케일 값을 더하면은 더해지고 줄어들고 이럴 거 아니야. 맞죠? 그러니까 여기에 보통 변수 값을 이거나 각도나 알파 값 같은 데다 주로 변수로 바꿔치기 해서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팅을 거는 식으로 용도로 씁니다. 이해되시죠? 그런 용도고요. 뭐 그래서 이미지 그리기 2라고 되는데 이게 좀 심하기는 한데 이건 많이 쓰니까 얘기를 했고요. 맨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 건데 활성 비활성인데 그냥 슬래시 2개 하면 돼요. 슬래시 2개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슬래시 뒤에 있는 건 안 그려요. 실제로 게임 메이커 실행한 다음에 드로우 스프라이트 한 다음에 이거 드로우 텍스트 이런 식으로 뭐 아무거나 입력한 다음에 앞에 슬래시 2개 하면은 그 뒤에 그건 실행 안 돼요. 잠깐 기능을 끄고 싶거나 화면 안 나오고 싶을 때 쓰면 되고 이걸 응용해서 주석도 이렇게 써도 돼요. 주석도 슬래시 2개 돼요. 원래 정식 주석은 이건데 개발자들도 잘 안 쓰더라고요. 개발자도 주석 그냥 귀찮은지 이렇게 입력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냥 이렇게 입력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걸로 함수도 끝입니다. 네, 끝이요. 지금 말한 거 그래서 오늘 2강 수업 나온 거 가지고 클릭커드 방치형이도 우리 말한 게임 다 만들 수 있어요. 이거의 응용이에요. 그냥 이게 다예요. 더 없어요. 별거 없죠. 근데 이전부터 이제 논리 배틀과 이제 머리를 쓰는 그런 건데 그런 거에서 해보죠. 이제 오브젝트 생성 제거를 해볼 건데요. 일단 켜보죠. 해보는 게 좋잖아요. 왠지 오늘 시간이 이제 1시간 지나는데 맞나요? 지금 3강을 잠깐만 이거 끝나고 나면 원래 2강 할 때 이게 좀 양이 많은 것 같아서 2강 끝내고 오늘 빨리 끝나고 그날 끝날 생각이었는데 혹시 실습까지 한 다음에 분위기 봐서 한번 조사를 해서 괜찮으면 3강도 앞부분에 버튼이랑 세이브 정도 있거든요. 필요하면 그 부분도 당겨서 진행할 수 있고요. 빨리 끝내면 좋잖아요. 제가 나중에 돈을 나머지까지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빨리 끝내서 6강에 끝내면 여러분의 시간도 절약될 수 있고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데 진행을 해볼게요. 일단은 좀 이따 일단 실습 다 해본 다음에 조사를 해볼게요. 빨리 끝내도 되는지 저쪽 분들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네. 실습 이제 보면 맨 처음에 게임 메이커를 킨 다음에 스프라이트를 아무거나 생성 하나 해보세요. 제가 지금 트리라고 해놓은 건 제가 그 카톡 드린 거 리소스 중에 보면 트리가 있을 거예요. 근데 꼭 그거 제가 카톡 드린 거 다 받으셨죠? 거기에서 열어보면은 리소스 중에 트리가 있어요. 꼭 트리 아니어도 돼요. 아무거나 등록해도 돼요. 아니면 지금 구글 인터넷 되시면 아무거나 파일 드시면 심지어 PNG 아니고 JPG여도 돼요. 아무 그림 파일을
스프라이트 하나 만들어서 스프라이트를 만드셔서 스프라이트를 하나 이렇게 크리에이트 스프라이트 하나 만드셔서 임포트해서 그냥 넣으시면 돼요. 여기다 임포트해서 골라서 넣으시면 돼요. 저번에 배운 대로 한번 스프라이트 0에 트리 PNG를 넣고 임포트해서 넣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오브젝트를 2개 생성하신 다음에 스프라이트 등록하는 것까지 하시면 좋겠습니다. 될 거고요. 잠깐 되신 분은 잠깐 좀 천천히 진행할게요. 잘 이거 저번 1강 때 한 건데 모르시겠거나 그러시는 분은 손 들고 얘기해 주세요. 이걸로 뭐 할 거냐면 이제 오브젝트를 2개 만든 다음에 오브젝트 0에서 클릭하면 한 번 클릭하면 오브젝트 1이 생기고 한 번 클릭하면 오브젝트 제거하는 거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하는 김에 스프라이트 등록도 한번 해보고 뭔가 빨리 되신 분 벌써 다 하신 것 같긴 한데 지금 아직 모르시겠거나 막히신 분 손 도와주세요. 그냥 바로 옆으로 가서 들을게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마우스 오브젝트 0에 마우스 글로벌 레프트 릴리즈 이렇게 길게 돼 있는데 별거 없고요. 여기 이거죠. 여기 오브젝트 으쌰 제가 안 만들었네요. 잠깐만요. 오브젝트 0 1하고 1에다가 제가 등록을 안 했군요. 뭐 정석대로 틀 넣어서 등록을 하고 마우스에 하고 이거 그거나. 그래서 보면 여기 오브젝트 0 있잖아요. 0이요. 0에다가 마우스 아까 전에 한데 글로벌 레프트 릴리즈 이겁니다. 글로벌 레프트 릴리즈. 뭔가 화질이 약간 안 좋은 것 같지만 어쨌든 예, 글로벌 레프트 릴리즈. 보통 이걸 제일 많이 쓰시게 될 거예요. 게임 만드시면. 그래서 글로벌 레프트 릴리즈에 이거 한 줄 입력하시면 돼요. 딱 보신 분은 느낌이 나오시겠지만 인스턴트 크리에이트 뎁스 해가지고 512768에 오브젝트 1 만들어라 이 얘기예요. 그냥 좌표는 그냥 참고로 말해 512768을 무시하셔도 돼요. 이건 그냥 룸 기본 사이즈가 1024768이어서 해놓은 건데 마음에 드시는 XY 좌표는 마음대로 넣으셔도 돼요. 그래서 오브젝트 1을 해라 라는 거고요. 오케이요. 저도 입력을 할게요. 인스턴스 크리에이트 5128 오브젝트 오브젝트 1 다 되셨나요? 안 되신 분, 이게 낫겠다. 안 되신 분. 되겠으면 이제 다음 거는 오브젝트 제거죠. 오브젝트 0에 이번에는 글로벌 라이트 릴리즈 라이트요. 아까 레프트였는데 라이트 우클릭에다가 이거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네. 입력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라이트 이벤트예요. 레프트 말고요. 네. 네. 이거요? 그거 아직 안 나온 게 맞죠, 사실. 왜냐면 제가 안 그렸잖아요. 아직 드로우를 안 넣었잖아요. 그러죠. 저도 실수했네. 아직 드로우를 안 넣었잖아요. 안 나온 게 맞죠. 드로우를 안 했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등록 안 했죠, 사실. 저도 아직 그거 안 했으니까. 네. 여기다 이거 넣어야 되잖아요. 네. 안 넣었죠. 네네. 0만 넣으면 돼요, 사실. 네. 미리 넣어놓을까요? 네. 네, 미리 넣어요. 이건 넣을 필요 없고요. 이것만 넣으면 되죠. 네. 다시. 됐어요. 죄송. 그러게요. 지금 안 나온 게 맞습니다. 생각해보니까 룸에 등록도 안 했고 드로우도 안 했어요. 룸에 등록을 안 했으니까 실행도 안 될 거고 등록을 했어도 드로우를 안 했으니까. 되셨어요? 그럼 다음은 룸에다 오브젝트 오형 드로그해서 등록하시면 됩니다. 생각해보니까 드로우는 할 필요 없겠네요. 스프라이트 자체를 입력하니까. 그래서 이거를 입력이 돼 있으면 넌 왜 안 돼 있냐? 그걸 뎁스가 없구나. 0 됐고 사라져라. 이게 하나 더 있네.
룸에다가 오브젝트형을 뿅 하고 이렇게 드래그 해 놓으시면 됐죠. 다 드래그해서 등록한 다음 실행하시면 될 거예요, 아마. 생각해보니까 드래그는 할 필요 없죠. 왜냐면 스프라이트 자체에다 넣어놨으니까. 그러게요. 왜 안 나오지? 생성이 되는데 왜 안 나오지? 첫 번째부터 크리에이트 0 뿅 뎁스 0 왜 안 나오는가? ISO 헐 잠시요 당황스럽다. 되겠는데? 스프라이트를 넣고 오브젝트 지정을 해놓고 비지블도 체크가 되어 있는데 안 나온 이유가 뭘까? 테스트를 저도 해보고 왔는데 신기반기하네. 잠깐만요. 글로벌 레스트 무려 어잉? 그냥 드래그하면 되는데 신기하네. 아마 오브젝트 1 오른쪽으로 해보시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보면요. 아마 제대로 만드셨으면 1번을 드래그 하시면 이렇게 나올 겁니다. 화면에. 지우는 건 되나? 우클릭. 아, 좌우 클릭이 지금 안 먹는 거구나. 원래 제대로 됐으면 우클릭 했을 때 죽는 것도 돼야 되잖아요. 좌우가 안 먹는다. 글로벌 레프트 릴리즈. 아, 우클릭 안 넣었다. 잠시만. 라이트 릴리즈. 인스턴스 데스트로이. 데스트로이 오브젝트 1. 죽는 건 되네요. 생성이 왜 안 되는지는 지금 잘 모르겠는데. 지금 날 생성 안 되죠? 오브젝트 1 드래그해서 이렇게 넣은 다음에 우클릭했을 때 삭제는 되나요? 네. 그렇죠. 왜 안 되는지는 잘 모르겠네. 트라이얼 버전에서 못 쓰게. 네, 지금 안 되는 게 저도 안 되니까 다 안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트라이얼 버전에서 못 쓰게 되면 막혀 있나? 일단 제가 테스트를 해봤을 땐 됐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지우는 건 되죠. 뭔가 반쪽짜리이긴 하지만 일단 됐군요. 순간적으로 당황했습니다. 네네. 잠깐만요. 역시 바로 실습부터 이렇게 막히는 게 있군요. 잠깐만요. 제일 첫 번째. 생성. 네. 1 플러스인데 잠깐만요. 지금 다 작업 되셨죠? 그러면 여기 0 있잖아요. 여기서 인스턴스 이거 만드셨잖아요. 여기다 어떤 거 해볼 거냐면 잠깐만 여기다 플러스 랜덤 200 여기도 플러스 랜덤 200 게임이란 게 결국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를 이런 식으로 점점 다른 걸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이래놓고 실행해 보세요.
그 다음에 실행해서 좌클릭 막 해보세요. 그럼 그게 나오는 위치가 다 바뀔 거예요. 지금 여러 개가 생성된 게 느낌이 안 나오죠. 계속 같은 위치에 나오니까. 랜덤 뒤에다 x 뒤에 플러스 랜덤 200, y 뒤에도 플러스 랜덤 200 이러면 될 겁니다. 보시자. 랜덤. 이거 3강에서 할 내용인데 랜덤 같은 경우도 많이 쓰는 기능이라 굳이 안 써도 되지만 네. 얘놓고 실행하시면 아마 생성할 때마다 막 위치가 막 다를 거예요. 되시나요? 저도 한번 실행해 볼게요. 저부터 안 되면 열어볼게요. 될 것 같은데. 우 이렇게 생기죠. 거기다 우클릭하면 한꺼번에 다 죽지. 네, 이런 식. 뿅. 네, 한꺼번에 다 제거됩니다. 다 이렇게 되시나요? 랜덤. 안 되시는 분. 네. 실행이 안 돼가지고 갑자기 네. 다 돼 있는데 이 런이 안 돼가지고 좀 종료를 해주시고. 아, 잘 모르겠을 때는 종료를 해주시고요. 네. 한 다음에 캐시를 날려주세요. 아, 캐시. 네. 아마 지금 어딘가 제대로 종료가 안 됐어서 그럴 거예요. 네. 그럴 거예요. 네. 그럼. 네, 오케이입니다. 네. 지금 이걸로 해가지고 일단 스프라이트 불러보고 등록해보고 만들고 없애는 것까지 해봤죠. 그럼 다음 거 넘어갈게요. 네. 2번은 이렇게 해서 마우스 좌클릭해서 1번 생기고 우클릭으로 제거되면 오케이. 아까 나온 건데 스프라이트 0 기준 좌표를 아까 전에 나무 같은 경우에는 중앙 하다 보면 좀 더 이쁘게 나올 거예요. 그런 식인데 일단 넘어갈게요. 그래서 두 번째는 그건데 이미지 클릭으로 골드 입수하는 건데요. 오브젝트 0에 크리에이트 하나 만드셔가지고요. 오브젝트 0에다가 크리에이트 하나 만드셔가지고요. 크리에이터에다 뭐 글로벌 골드는 0 해서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더 보기 쉬울려나? 네, 글로벌 골드. 오브젝트 0에 크리에이트에다 글로벌 골드는 0. 그거 되신 분은 이제 드로우도 추가해가지고요. 이제 그려줘야죠. 드로우 추가한 다음에 드로우에다가 이거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드로우 셋 해가지고 센터로 맞춰주시고 굳이 센터를 안 맞춰주셔도 되긴 해요. 이거 센터는 입력 안 해도 되고요. 드로우 텍스트 골드 해가지고 중요한 건 세 번째 줄이죠. 글로벌 골드를 화면에 표시해 줘야 되는 거니까. 저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골드만 표시를 할게요. 드로우 텍스트 512 뭐 200 글로벌 골드. 골드 나오죠? 너무 작은데? 골드. 입력되었어요? 드로우 골드. 골드. 되셨으면 오브젝트 0 말고 1에다가요. 오브젝트 0이 아니라 1에다가 마우스 레프트 릴리즈 추가하신 다음에 여기서 글로벌 아니에요. 오브젝트 1에 마우스 레프트 릴리즈에다가 글로벌 골드 플러스는 100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플러스는 해가지고 더하기 여기 1에다가요. 글로벌이 아니에요? 네, 그냥이요. 이 나무를 클릭하면 골드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이 나무를 클릭하면 글로벌 골드 100 이렇게 할 거예요. 해놓고 실행을 하면 나무에다가 글로벌 이벤트 나무에다 하면 어떻게 될 거냐면요. 이렇게 생길 건데 여기는 클릭해도 골드 안 들어오는데 나무 클릭하면 골드가 들어올 거예요. 막 겹치니까 겹치니까 막 미친 듯이 들어오죠. 예. 그런 용도입니다. 이렇게 동작하시면 될 거예요. 편의를 위해서 저도 폰트를 하나 설정을 해볼게요.
24면 되나? 30. 오케이. 폰트 드로우 셋 폰트 설정을 했습니다. 아마 글자가 더 이제 큼지막하게 보일 거예요. 아마 지금껏 제대로 입력을 하시면 어떻게 될 거냐면은 그 나무 클릭을 할 때마다 골드가 들어올 거예요. 나무 클릭하면. 아까 만든 게 남아 있으니까 좌클릭할 때가 나무 들어오는데 나무 클릭하면 골드가 들어올 거예요. 나무가 지금 중첩돼 있으니까 골드가 이렇게 들어오겠죠? 네. 실행 해가지고. 그래서 좌클릭 시 오브젝트 1 생성된 거 아까 실습 1에 있는 거대로고 거기서 오브젝트 1 클릭하면 나무 클릭하면 골드가 들어오겠죠. 나무보다 아무튼 이미지 클릭하면 되시나요? 안 되는 분 있으시면 역시 가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안 되는 분이요. 다 되시나요? 이미지를 좌클릭하면 골드가 들어올 겁니다. 제대로 되시죠? 지금 네, 오케이요. 됐고. 오브젝트가 좌클릭 계속 생성되니까 지금 원래 이렇게 만들면 안 되겠지만 지금 클릭할 때마다 엄청 겹치니까 맞죠? 네. 중첩되어 들어오죠. 네. 3강 때 할 텐데 지금 보면 나무가 일종의 버튼이 된 거잖아요. 나무가 버튼으로 지금 쓰고 있는 거죠. 만든 나무 이미지가 버튼으로 써먹고 있는 건데 이런 식으로 오브젝트로 버튼을 만들면 편한데 대신 이제 통제가 좀 힘든 부분이 있고요. 그러면 지금 혹시 막히신 분 없죠? 그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사운드 재생 해보려고요. 사운드 하나 생성해 가지고요 등록을 해주세요. 사운드를 하나 만드신 다음에 제가 드렸던 리소스에 있는 거 먼저 업그레이드라고 해놨는데 아무거나 하나 사운드 등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네요. 사운드를 아무거나 하나 등록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뿅. 저도 하나 사운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사운드 업그레이드 만들고 그래 놓고 만들고 오브젝트 0에 인스턴스 크레이트 뎁스에서 오브젝트 1을요 마우스 레프트에 있는 거 있잖아요. 마우스 레프트에 있는 걸요 오브젝트 0에 마우스 글로벌 레프트에 있는 걸요 이거를 여기로 옮길 거예요. 크레이트로 옮겨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클릭할 때마다 생긴 게 아니라 그냥 생길 때 맨 처음 실행할 때 한 번만 생기겠죠. 이 이벤트가요. 그러니까 오브젝트 0의 크레이트에다가 이거 글로벌 레프트에 있는 거 이거 잘라가지고 붙여주시면 돼요. 잘라서 이렇게 붙여주세요. 이건 지워버리시고. 오씨.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아까 전에 그 글로벌 레프트 릴리즈에 있던 거 좌클릭했을 때 있던 거를 잘라가지고 크리에이트에다 붙여버리세요. 이렇게. 그럼 이제 좌클릭했을 때 오브젝트 계속 생기는 거 없어졌죠. 아마 시작될 때 한 번만 있을 겁니다. 다 되셨나요? 네. 그러면 이제 아까 전에 마찬가지로 이제 좌클릭에다가 오브젝트 1에 좌클릭에다가 사운드 걸면 되죠. 아까 골드 한 것처럼 오브젝트 1에 여기다가 좌클릭에다가 사운드 넣으면 되죠. 오디오 스톱 사운드. 참고로 저는 일단 이게 소리가 겹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보통 권장된 거기도 한데 효과음을 틀 때는 끄고 키는 거를 보통 권장하긴 해요. 그래서 제가 오디오 스톱을 먼저 걸고 만드는 건데 꼭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사운드 0 우선순위 0 네. 이래놓고 실행하신 다음에 그 이미지를 클릭하면 아마 클릭할 때마다 사운드 재생될 겁니다.
네. 이렇게 동작하면 잘 되고 있는 거예요. 네. 혹시 막히시거나 안 되시는 분은 언제나 손들어서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좋네요. 그래도 인원이 한 50명쯤 되면 어차피 이렇게 하기 힘들 텐데 지금은 그냥 바로 물어보시면 제가 가서 하면 될 테니까. 지금 얘기 없으신 건 혹시 안 되신 분? 되나요? 네. 오케이입니다. 그래서 이제 알람을 해볼게요. 알람이요. 여기 나온 대로 해서 여기 오브젝트 0의 크리에이트에다가 알람 0은 1 입력하시고요. 그러면 알람 0 만들어서 15 해놓으세요. 그럼 제대로 입력되면 어떻게 15프레임마다 골드가 10씩 계속 들어올 거예요. 알기 쉽죠? 알람 써보는 거 실습해보는 건데요. 알람 해보는 거요. 저도 한번 해볼게요. 크리에이트에다가 알람 0은 1 하고서 알람 키고 크리에이트 할 때 알람 0을 키고 오브젝트 0에서요. 크리에이트 할 때 알람 0 키고 알람 추가해가지고 야 여기서도 알람 0은 15 이런 식으로 했으면 크리에이트에서 알람을 키고 알람 0에서 15로 했으니까 15프레임마다 계속 도는 거죠. 거기서 글로벌 골드 10 이래놓고 실행을 하면 10프레임마다 그게 계속 들어오겠죠. 이렇게요. 이렇게 나오면 되는 겁니다. 반복문을 쓰는 거예요. 사실 이거 나중에 클릭홈 할 때 오토 클릭도 이런 식의 용도죠. 그러니까 친구들 골드 들어오는 것도 이런 기능이고요. 그래서 크리에이터에다가 알람 추가, 크리에이트에서 알람 추가하고 한 다음에 알람에다가 15프레임마다 반복시키고 해놓고 한번 실행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알람이에요. 익숙해지면 이 알람으로 많은 게임 웬만한 거 다 만들 수 있어요. 네, 혹시 지금 다 이렇게 실행하면 아까 전에 제가 본 것처럼 골드 들어올 텐데 다 되셨나요? 혹시 막히신 분? 딱히 없죠? 그러면 이건 쉬우니까. 여기서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요. 두 가지 정도 변수를 바꿔볼게요. 여기서 크리에이트에요. 알람이 1이잖아요. 이거를 60으로 바꿔놓고 실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크리에이트 있잖아요. 크리에이트에서 이거 1이었잖아요. 1이요. 이거 1이 아니라 혹시 모르니까 복사해놓고 1이 아니라 이건 냅두고 비활성 이걸 60으로 해놓고 실행하면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 2초 뒤부터 실행되겠죠. 1로 해놨으니까 지금은 기존에는 게임 실행하면은 바로 동작해야 돼. 지금은 2초 뒤부터 동작하죠. 이런 식으로. 얘가 언젠가 뒤부터 자기가 원하는 타이밍에 실행하고 싶을 때 쓰면 되는 거죠. 지금은 키는 데 썼지만 끄는 데 쓸 수도 있어요. 약간 더 재밌게 해볼게요. 재밌는지 모르겠는데 좀 더 해보면 알람 이거 확대를 해볼게요. 하나 더 변수요. 끄는 것도 해보죠. 끄는 거. 이거 1 했으면 밑에다가 이거 추가해보세요. 1 해놓고 90, 3초 뒤. 알람 1은 90 이거 추가하시고요. 알람 1은 90 추가하고 알람 1을 추가해 볼게요. 뭐 하려는지 감 잡으신 분도 있을 텐데 그래서 알람 1을 이렇게 추가한 다음에 알람 1에다가는 뭘 하냐면 알람 0은 0 이래놓고 실행을 하면 M이 빠졌다. M은 0 이래놓고 실행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알람이 실행되다가 3초 뒤에 꺼지겠죠. 이렇게 들어오다가 멈췄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보면 게임 시작할 때 그러니까 실행을 하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게임 실행하는 순간 알람을 켜서 게임을 실행하는 순간 야 알람 0을 켰으니까 얘가 0.5초마다 골드가 들어오다가 밑에 입력해놨잖아요. 3초 뒤에 꺼. 그래서 알람 1이 1을 껐죠. 이런 용도죠. 지금 이게 사실은 일반적인 게임 만들 때 핵심 로직이에요. 지금 이걸 응용하면은 웬만한 거 다 만들 수 있어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버튼 눌렀을 때 뭘 켜라. 일정 시간 뒤에 꺼라. 뭘 해라. 바꿔라. 애니메이션 같은 거 할 때도 보고 있으면 이렇게 몹 같은 거 이렇게 맞는 순간 저한테 피격 프레임 틀는데 피격 애니메이션이 15프레임이면 15프레임 동안 피격 프레임 틀다가 기본으로 15프레임 뒤에 기본 동작 돌려라 하니까 비주얼로 볼 때 화려해 보여도 결국에는 알람이에요. 다. 피격 시간 동안, 데미지 시간 동안, 뭐 하는 시간 동안 했다가 그거 끝나면 원래로 이 알람 꺼라, 켜라 이런 거여서
실제로 여러분이 if문이랑 알람만 잘 쓰면 게임 웬만한 거 다 만드실 수 있어요. 이거는 지금 다 해봤어요? 지금 알람 0, 1까지는 다 넣어보셨나요? 오케이요? 좋네요. 바로 좋네요. 지금 스피디하게 이해도가 높은 거 좋네요. 그래서 이건 아까 실습 4 했고, 이게 지금 아까 전에 그거 같은데, 이거 지금 다음 거 할 거 지금 빨리 같이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면 뒤에는 5번 걸 지금 했는데 한번 해볼까요? 그래도 한 번 더 실습해 치고 키업에다가 스페이스바 해놓고 입력을 했다가 하면 되는 건데요. 지금 제가 말한 거 그냥 지금 여기 해봤는 건데, 차이점은 마우스 클릭이 아니라 키로 해놓은 차이가 있고요. 지금 해놓은 거죠. 키로 해놓으면 아마 여기 된 대로 하면 어떻게 될 거냐면, 부스트 지금 만드신 게 그건데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실행이 됐다가 5초 뒤에 꺼지는 거죠. 맞죠? 한번 그래도 만들어 볼까요? 똑같이 될 것 같은데, 알람 그런데 숫자를 이미 0, 1을 써버렸잖아요. 0, 1을 썼으니까 2, 3에다 한번 만들어 보죠. 오브젝트 0에 키업 스페이스바를 떼면 여기 0, 1을 써버렸으니까 알람 2, 3으로 할게요. 알람 2를 키고 알람 3을 150프레임으로 해놓고 5초 뒤네요. 좀 길다. 그래도 어쨌든 해놓으면 이렇게 키업을 한 다음에 알람 2랑 3을 추가를 해서 2에서는 이제 골드가 계속 들어와야죠. 뭐 10프레임 글로벌 골드 플러스 10 해놓고 알람 3에서 알람 2를 끄면 되죠. 0. 일단 제가 한번 실행해보고 그 다음 다시 저희 화면 띄워놓을게요. 이렇게 되면 아마 스페이스바 누르면 들어오다가 5초 지나면 멈추겠죠. 네,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고요. 여기에는 1, 2라고 되어 있는데 2, 3으로 하시면 될 거예요. 아까 제가 말하면서 0, 1 써버렸잖아요. 2, 3으로 해서 만드시면 될 겁니다. 제대로 됐으면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5초간 골드가 들어올 거예요. 이 프레임 숫자 같은 거는 여기 있는 숫자 이런 거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바꾸시면 되니까요. 네. 똑같이 해볼까요? 3, 1. 뿅. 이렇게 되겠죠. 아이고. 혹시 막히시는 분 있으세요? 지금 실행하는 거 이거 혹시 되셨어요? 네, 문제 없이 잘 되죠? 네. 그런 식으로 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9시쯤 됐는데 뭐 질문 있으신 분 있으면 질문 받고요. 오늘은 그래서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보시면 알지만 오늘 나온 것처럼 변수랑 함수랑 조건문 그런 걸 지금, 그리고 나머지 기능들 있잖아요. 그거 쓰면은 지금 게임들 다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 3주 되면은 오늘 나왔던 것 같은 거 중에서 버튼은 중요하니까 버튼 만드는 것만 한 번 더 실습을 한 다음 바로 클리커 들어갈 거예요. 예, 클리커 같은 경우 보면은 제가 클리커 강연을 만들어 왔는데 만든 걸 보면 지금 3강은 미리 하면 3강은 버튼 만들고 세이브 로드 중요하니까 세이브 로드 중요하잖아요. 세이브 버튼이랑 세이브 로드 설명을 하고 끝이에요. 그래서 아마 3강 자체는 1시간 정도면 끝날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원래 3강 할 걸 지금 이미 다 진행을 해버려서. 그래가지고 4강부터 할 텐데 4강부터 이제 클리커를 만들 건데 이게 클리커 게임인데 여기 4강이라고 돼 있지만 클리커 게임 만들기 여기 3강 후에서 버튼 세이브 끝나면 바로 클리커 들어갈 거고요. 그래서 지금 페이지가 이게 한 대략 250페이지 정도 돼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제가 보여드린 샘플 있잖아요. 그 게임이면 그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만들 거예요. 그냥 따라가지고. 그러니까 아마 그래가지고 보면 순차적으로 하나씩 그때 설명해드리면서 만들 거라서 의외로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시면은 이 전에 끝날 수도 있고요. 5강 전에 끝날 수도 있고요. 5강 전에 4강이 끝날 수도 있고 좀 생각보다 오래 걸리면 5강까지 만들 수도 있어요. 어쨌든 여기서 잘 따라오신 전반적으로 잘 따라온다 싶으면은 그냥 빠르게 치고 진행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될 거고요. 빨리 끝난다 싶으면 방치형이 만약에 시간이 너무 부족하면 방치형은 아마 가볍게 그냥 클리커랑 다른 부분만 만들고 넘어갈 거고, 만약에 시간이 그러니까 부족하면 다른 부분만 설명하고 들어갈 거고요. 시간이 많다 싶으면 좀 약간
이거는 의견을 구할 것 같은데 방치형 게임을 아예 새로운 게임을 하나 더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좀 특이한 기능을 더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할 수도 있고, 이건 좀 나중에 의견을 봐할게요. 그러니까 왜냐면 클리커를 하나 처음에 이거 만들 때는 250페이지 따라서 만드신다고 해도 첫 번째 게임 만들 땐 그냥 따라오시는 게 별로 지루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 두 번째 게임 만들면 클리커랑 방치형이 아마 80%는 비슷하고 그건 다 겹치는 부분 다 노가다거든요. 그런데 그냥 괜찮으시면 하나쯤 노가다 해도 다 같이 한 번 더 만들어 봐도 되고요. 방치형 만들어도 되고, 어차피 이거 기능 다 이해했고 노가다 부분은 그냥 같이 해도 재미없다 싶으면 기능 위주로 설명을 드릴까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클리커 진행한 다음 한 4강이나 5강 중에 한 번 제가 의견을 물어보도록 할게요. 그 정도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수업은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오늘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3주차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했듯이 버튼이랑 세이브한 다음에 바로 클리커 제작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될 것 같고요. 혹시 질문사항 있으신 분 질문해 주시면